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Theory of Plasticity 소성 변형 이론에서 이 스트레스 인베리언트 이런 부분들을 배웠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좀 배울 내용은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이 일라스틱에서도 좀 텐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이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train. 그래서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상관관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훅스로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E에다가 E, E로 써도 되고 입실론으로 써도 되고 이거 두 가지 다 가능하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이 스트레인이랑 비례하는 관계를 가진다. 이 E라는 게 뭡니까? 바로 탄성계수, 일라스틱 모듈러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여기에서는 이 탄성 계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장이나 압축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데, 만약에 전단이 걸리게 되면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전단계수라고 하죠. 탄성계수와 전단계수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관계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정리되냐라고 하는 것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쫙 이제 공부를 다 하시게 되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것들은 이러한 관계들을 한번 파악해 보기 위해서 이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이 일라스틱에서 스트레스 레인의 이제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요. 일단 일축응력에 대해서 이제 잘 봐야 되겠습니다. 유니액셜이라고 하는 일축응력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이렇게 존재를 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한 곳에서 어떠한 시편을 만들게 되면은 이런 시편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존재하는 응력 우리가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축으로 나눴을 때 만약에 얘가 우리가 시그마 1이다, 시그마 2다, 시그마 3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일축응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중에서 두 가지는 없다라는 거죠. 없고 한쪽만 존재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존재하겠죠. 이쪽만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유니액셜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간단한 거는 시그마 1은 2의 입실론 1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여기서 시그마 2는 0, 당연히 시그마 3는 0이라는 건 당연한데 여기에서 입실론들은 어떻게 될까? 이 변형률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 우리가 좀 궁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그림을 다시 한번 다시 또 예쁘게 그려보면요. 이렇게 해도 다 잘 지워지네요. 이 그림을 다시 예쁘게 그려보게 되면은, 자, 먼저 우리가 요런 식의 시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시편을 가지고 늘릴 거예요. 이 시편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더 길쭉한 시편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 좀 과장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뀌었을 때 늘리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이 늘렸을 때, 이 방향으로 늘렸을 때,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늘어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걸 우리가 변형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는 그렇게 늘어난 거죠. 이 방향 우리가 방향 1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번 방향. 1번 방향. 그럼 2번 방향도 우리가 정해보고 3번 방향도 이거는 기준에 따라 정하면 되겠죠. 이걸 2번 방향, 요거를 3번 방향이라고 정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게 원래 모양에서 어떻게 됐냐면, 원래 모양은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만큼 줄어든 거죠. 이만큼씩 줄어든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1번 방향으로 늘어났는데 2번, 3번 방향으로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줄어들어야만 이런 식으로 시편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입실론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 식을 그대로 쓰면 되겠는데, 입실론 2, 3는 뭔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기호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바로 푸아송비가 되겠습니다. 복습을 위해 다시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이 훅스로라는 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탄성 구간에서 스트레인과 스트레스가 비례하는 관계를 가진다는 게 바로 훅스로가 되겠습니다. 이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 시그마는 2의 입실론이라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 전단에 있어서도 타우는 G의 감마라는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훅스로가 되겠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이제 이 푸아송비가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푸아송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늘렸을 때
측면 방향으로는 이 줄어드는, 이게 줄어들었죠. 이 줄어드는 만큼이 얼마만큼이냐라는 게 푸아송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면 방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땡긴 방향이 텐사일 스트렝이 되겠고, 줄어든 측면이라는 게 레터럴이거든요. 그래서 측면 방향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건데, 이렇게 그냥 그대로 쓰게 되면 이 측면으로 줄어든 것이 바로 음수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푸아송 B를 양수로 하기 위해서 앞에 이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푸아송 B는 결국에는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푸아송 B를 나타낼 수 있는 식은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즉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푸아송 B라는 거는 우리가 이만큼 늘렸을 때 이 줄어드는 양만큼이 재료에 따라 다르고 그 재료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줄어드는 것은 푸아송 B를 우리가 통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입실론 1이라고 하는 건 그대로 쓰면 되는데, 입실론 2는 이 2번 방향으로는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2번 방향, 3번 방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푸아송 B를 꼭 해줘야만 이 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이 시그마 1에다가 입실론을 나눈 값이 되겠는, 이 값은 다 통일되죠.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다 통일되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푸아송 B만큼 해줘야만 바로 이러한 식이 성립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신다면은 앞으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고생하실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에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요걸 잘 기억한 상태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컴포넌트로 나타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스트레스는 총 9가지의 컴포넌트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요거랑 다시 같거든요. 여기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차용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시그마로 가정을 하고요. 자, 그럼 이게 시그마 가정했을 때 똑같은 컴포넌트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x, y, g에 대해서 수직응력 시그마 x, 그 다음에 시그마 y, 그 다음에 시그마 g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전단응력은 타우 xy, 그 다음에 타우 xg, 타우 yg 이렇게 있고, yx도 있는데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타우 xy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랑 같습니까? 바로 타우 yx랑 같죠. 그래서 이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얘들은 어차피 같으니까 상쇄는 아니고 어차피 굳이 이제 계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xg랑 gx 어차피 같고, 그 다음에 yg랑 yg 뭐 이거 못한 것 같은데 gy 어차피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총 9개지만 9개를 다 할 필요가 없고 몇 개만 알면 된다는 거죠. 6개만 알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6개만 알면 되겠다.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g, 타우 xy, 타우 뭐 xg 또는 gx, 타우 yg 이렇게 6개만 알면은 모두 정리가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들어가는 게 순서를 보시면은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g, 그 다음에 타우에서 x 없는 애 yg, 타우에서 y 없는 애 gx, 타우에서 z 없는 xy 순서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yz에다가 x 없는 시어 스트레스, y 없는 시어 스트레스, g 없는 시어 스트레스 이렇게 6개가 되겠고요. 스트레인에서도 똑같습니다. 입실론 x, 입실론 y, 입실론 g, 그 다음에 감마 yg, 감마 gx, 감마 xy 이렇게 하면은 2개가 똑같이 돼요. 이게 기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 두 형태를 일단은 암기를 하시고요. 이건 뭐 암기할 게 없죠. 그냥 그대로 xyg에다가 뭐 시어 스트레스가 있는 형태인데, 이게 그럼 만약에 유니액셜이다, 그럼 1축이다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1축이다 하면은 우리가 일단 x축에 대해서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y축에 대한 거는 다 없어지고 g축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x, y, 이거 g가 들어갔으니까 없어지고 y 들어갔으니까 없어지고, 남는 게 이 시그마 x라는 거 하나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니액셜에서는 이런 관계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유니액셜이라 하더라도 입실론 1, 입실론 2, 입실론 3는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유니액셜인 경우에 스트레스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게 맞지만 2개가 0이기 때문이죠. 스트레인은 3개 다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시그마 x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에서는 입실론 x, 입실론 y, 입실론 g는 다 존재한다는 것이 있고, 유니액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잡아 당기잖아요. 이 한 축으로. 제가 좀 표현을 좀 잘못 그렸는데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좀 깔끔하게 한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어 스트레스가 없죠. 없기 때문에 시어 스트레스는 없으니까 0, 0, 0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니엑스 스트레스의 스테이트다. 시그마 x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0이더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트레인은 입실론 x, 입실론 y, 입실론 g는 존재하는데 나머지 시어 스트레스는 0이더라 라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상태에서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공식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그 훅스로 시그마 x는 2의 입실론 x, 이거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여기에서 입실론 x를 우리가 이제 써줘야 되기 때문에 2를 분모로 보내면 똑같은 식이죠. 밑에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유니엑시얼인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그림 그렸던 것처럼 이러한 애가 만약에 늘리게 되면은 뭐 이렇게 바뀌는데 원래 모양은 이렇게 갖고 있었으니까 원래 모양만큼에서 이게 줄어드는 만큼은 2번 방향, 3번 방향, 여기서는 y 방향, g 방향이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거죠. 줄어드는 게 근데 뭐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 푸아송비 푸아송비 그 누라고 하는 이 값을 곱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푸아송비를 곱해준 이 식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셨을 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도 똑같죠. 이제 똑같은 게 뭐냐면은 입실론 x와 그다음에 시그마 x, 입실론 y 시그마 x, 입실론 g 시그마 x 이렇게 뭔가 반복되는 게 계속 나오니까 이거를 이러한 식을 여러 개를 쓰는 것보다는 하나의 행렬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더 편리한 식이 바로 이 파란색에 있는 하늘색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하면 더 어려워졌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하나 계산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그거지만 만약 이걸 컴퓨터에 넣는다라던가 아니면 어떠한 그 계산기에 넣는다라 시뮬레이션 인공지능 활용한다라던가 했을 때 요거 하나 세트가 바로 하나의 행렬 뭐랑 같아지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뭐 t 이런 식으로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간단한 폼이다라는 거를 꼭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이거 식 3개밖에 없고 이거 간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틀로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한 형태다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럼 계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6 곱하기 6 형태에다가 이게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6 곱하기 1 형태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얘랑 뭐랑 곱하면 되죠? 얘랑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답이 뭐가 나옵니까?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깔 쓸까요?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 이 뒤에 있는 애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뒤에 있는 애들은 다 얘랑 누구랑 곱해지는 거예요? 얘랑 0이랑 곱해져. 여기랑 0 곱해지는. 얘 뒤에 있는 애 다 없는 거예요, 그죠? 다 0이랑 곱해지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에 시그마 x가 있고 또 왜 누구랑 곱해집니까? 얘랑 곱해지는 거죠. 얘랑 곱해지면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되셨죠? 위쪽에서 그렇게 되고 뒤에는 다 0이니까 다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마지막으로 보시면 뭐 색깔을 뭐 주황색 할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똑같습니다. 이 시그마 x라는 것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똑같이 이제 얘랑 곱해지는 거예요. 얘랑 이렇게 곱해지고 뭐가 됩니까? 바로 이 입실론 g가 나옵니다. 나머지 뒤에는 다 0이니까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그 다음 뒤에는 계산이 왜 다 0 나오느냐? 어차피 다 어떻습니까? 뒤에 다 000이니까 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의 위에 있는 이 그래프가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유니액시얼에서의 스트레스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바이액시얼이랑 그 다음에 트라이액시얼에서 똑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액시얼이랑 트라이액시얼에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한 숙제를 낼까 지금 고민 중인데 여러분들이 뭐 반응을 좀 봐야 되는데 반응을 잘 모르니까 일단은 낼까 말까 사실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바이액시얼을 먼저 보지 마시고요. 트라이액시얼을 먼저 봅시다.
트라이액시얼을 보고 나서 요것만 정리가 되면 바이액시얼은 그냥 거기에다가 뭐 해당되는 애다가 0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트라이액시얼 먼저 보시겠습니다. 트라이액시얼에서 뭘 먼저 보셔야 되느냐? 요 칸만 오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의 오늘 강의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프린시플 스트레인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거를 일단 하나만 잘 보시면 돼요. 자, 입실론 1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봤을 때는 이 1번 방향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대로 들어가는 건데, 2번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2번 방향은 마이너스 누, 이 푸아송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2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랑은 차이가 뭐가 있냐면, 유니액시얼은 어차피 다 이 00이니까 얘들이 다 요것만 생각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트라이액시얼에서는 3축이거든요. 3축에서는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안에 뭔가 시편이 하나 뭔가 존재한다라고 뭐 그림을 대충 그려서 얘가 존재했을 때 스트레스가 시그마 1, 그 다음에 시그마 2, 그 다음에 시그마 3가 다 존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그마 1, 입실론 1은 뭐에 해당되는 방향입니까? 시그마 1이랑 이 1번이라는 방향을 같이 공유하죠. 그래서 1번 방향 어떻게 공유하느냐. 자, 1번이란 방향 이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하는 게 바로 이 입실론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방향에서는 똑같이 요렇게 이 시그마 1분의 2분의 시그마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푸아송비로 인해서 시그마 2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만큼이 더 줄어들고, 시그마 3에 대해서 3번 방향에 대해서는 이만큼이 더 줄어드는 게 바로 입실론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의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것만 하나 이제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굳이 더 이해를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가 되셨으면요. 똑같이 입실론 2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똑같은 겁니다. 시그마 2는 살아있죠. 아무것도 안 붙어 있습니다. 시그마 1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푸아송비, 시그마 3 마이너스 푸아송비. 똑같죠? 형태가 똑같습니다. 입실론 3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거 시그마 3 살아있죠? 나머지는 마이너스 푸아송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로 요 프린시플 스트레인만 다 정리가 되면요. 그럼 프린시플 스트레스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를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제가 고민했던 게 이거를 숙제를 낼까 말까 고민했는데 일단은 안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십시오. 풀어보시고 그냥 이게 잘 나오네? 그냥 손으로 해보시면 돼요. 저도 어제 다시 손으로 해봤는데 뭐 잘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 곱했다가 뺐다가 나눴다가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해서 구하면은 이 프린시플 스트레스 값이 시그마 1은 이런 식이 나오고, 시그마 2는 이렇게 나오고, 시그마 3는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다른 것들은 다 알고 있는 건데 시그마 1, 2, 3를 모르고 3개를 모르고 3개의 식이 있으니까 해가 다 하나로 구해지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2개를 모르고 2개의 식이 있으면 2개로 구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 시그마 1, 2, 3라는 값이 다 나옵니다. 이거를 뭐 제가 유도하는 거 보여드릴까도 생각했는데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이 복잡하긴 한데 방법이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바이액시얼은 뭐냐? 얘는 2축이거든요. 그래서 트라이액시얼은 3축이고 바이액시얼은 2축이거든요. 2축. 축이 2개라는 거예요. 2축이라는 게 뭡니까? 요거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는 이런 방향으로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이런 방향은 없다. 생각 안 해도 된다. 즉 평면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평면만 생각하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그마 3를 날려야 돼요. 그죠? 왜냐면은 중요한 거는 이 시그마 3가 0인 거지 입실론 3가 0인 게 아닙니다. 이게 계속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 유니액시얼과 그다음 바이액시얼과 트라이액시얼에서 중요한 거는 유니액시얼은 시그마 1이 살아있고 2, 3는 0이다. 바이액시얼은 1, 2가 살아있고 3가 0이고 트라이액시얼은 3개 다 살아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여기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 스트레인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스트레인에서 얘를 다 날려줘요. 시그마 3를 다 날려줘요. 그렇게 하면 위식이 나옵니다. 간단하죠? 위식이 그대로 나옵니다. 뭐 눈으로 보시면 확인될 겁니다. 요거를 가지고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돼요. 당연히 시그마 3는 0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고 굳이 뭐 여기서 입실론 3는 쓸 필요가 없겠죠. 이 식에서 뭐 쓰면 써도 나오긴 나오겠죠. 이 관계로 하면. 그래서 실제로는 요 두 가지 식만 가지고 어차피 모르는 항이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이 값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은 바로 이러한 이 행렬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입실론 1, 그다음 입실론 2, 입실론 3,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를 어떤 식으로 유도하는지,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금 시간을 내서 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산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뭐 그냥 또 넘어가게 되면 또 뭐 그냥 뭐 이렇게 눈에 안 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 프린시플 스트레인을 구해서 바로 이 스트레스를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그 뭐 종이 하나 꺼내가지고 바로 지금 해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게 되면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구나 아시게 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지금 바로 해보시죠. 예, 하고 계신가요? 뭐 어쨌든 하실 거라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정리를 하겠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트라이액시얼 스트레스까지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요약을 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라이액시얼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에서는 트라이액시얼 스트레스니까 얘 살죠? 얘 살죠? 얘 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시어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0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 x 그 다음에 시그마 y 그 다음에 시그마 g만 살아남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유니액시얼이랑 똑같습니다. 세 개가 살아남아요. 요때 이제 중요한 식이 뭐냐? 바로 우리가 아까 구했었던 이 프린시플 스트레인에 대한 이 세 가지 식이 여러분들께 제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 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다른 부분들은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거를 잘 딱 보시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어떤 게 반복되느냐? 시그마 x, 시그마 x, 시그마 x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그마 y 여기도 똑같습니다. 시그마 y 그럼 시그마 똑같이 반복되죠,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 g, 그 다음에 또 시그마 g, 또 시그마 g 똑같이 세 개가 다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그럼 이로 많이 봤죠.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면은 뭘 쓰면 되겠습니까? 이 나머지 여기 개수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복붙하면 되겠죠. 복붙하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요 그대로 복붙, 그죠?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대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여기에 있는 게 여기로 그대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로 그대로 왔죠? 그대로 왔죠?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했던 거 방법대로 요거 곱하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무슨 식 나옵니까? 바로 입실론 x 뭘 같습니까? 다릅니까? 위에 거랑 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충분히 이제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이게 G분의 1이 들어간 이유는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여기선 G분의 1이 큰 의미는 없거든요. 없어도 뭐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 시어 모듈러스 여기 들어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따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요 정도까지 배우셨고요. 또 중요한 사실은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어떻습니까? 제가 이것도 지워야 여러분 잘 보실 텐데, 그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왜 이게 제가 간단하다고 했느냐. 그럼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숨은 그림 찾기랑 비슷한 거예요. 요 네모칸 잘 보십시오. 요 네모칸 잘 기억하셨다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랑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있는 거 찾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물론 제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다른 거 찾으신 분? 예, 맞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통적으로 다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믿으시겠죠, 제 말을. 이렇게 나타내는 게 훨씬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트라이액시얼의 공식 6개, 바이액시얼의 공식 6개, 유니액시얼의 공식 6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간단하게 바로 이러한 매트릭스, 행렬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훨씬 간단하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